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실기예상문제 9회 주요 항목으로 국소 한기의 서술형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국소 배기장치의 후드의 선택 시 고려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국소 한기, 이 국소 한기라고 하면 국소 배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환기나 배기나 똑같은 말인데 보통 이러한 그 환기 전문가들은 국소배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소배기를 하는 장치의 구성을 갖다가 순서대로 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면 처음에 후드입니다. 후드. HOD 후드를 지난 유해 물질이 이제 덕트로 가죠. 그 다음에 덕트를 지난 유해 물질은 공기 청정 장치로 갑니다. 이 공기청정 장치에서 입자상 물질과 기체상 물질을 제거하게 되겠죠. 그리고 난 깨끗한 공기가 다시 송풍기로 갑니다. 송풍기를 팬이라고 하죠. 그리고 송풍기를 거친 공기는 배기구, 굴뚝이 될 수 있습니다. 배기구로 해서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 후드는 우리나라 말로 그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냥 영어 그대로 후드라고 쓰고, 이 덕트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송풍관이라고 했는데 보통 그냥 덕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후드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정면에서 바라볼 때 동그랗게 모형이 있을 수 있고 네모난 모형이 있을 수 있고 타원형 모형이 있을 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거는 원형 후드, 또 네모난 거는 사각형 후드라고 하는데, 이 사각형 후드를 한문으로 장방형, 이 직사각형이고 또 정방형이 있습니다. 정방형은 또 정사각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후드의 그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후드는 그 잎을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마에서 말이 달릴 때 주위의 시선을 그 차단해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라 해서 귀에다가 어떤 그 말이 이렇게 쓰면 여기 눈이 있으면 여기다가 주위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의 그 가림막을 달게 됩니다. 이런 걸 또 후드라고 하고요. 여러분 또 옷에 후드티라는 게 있잖아요. 후드티는 이제 뒤에 모자가 달린 거죠. 모자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자를 쓰면 주위가 안 보이죠. 앞만 보게 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후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 보면 유해 화학물질이 여기서 발생하면 이 안으로 이 물질을 흡입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덕트는 그러한 유해 물질을 운반하는 그러한 하나의 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유해 물질이 공기 속의 유해 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외부로 배출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상 물질과 기체상 물질을 제거하고 나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는 여러분들 집진 장치라고 해가지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6가지가 있죠. 거의 많이 쓰이는 게 중력, 관성력, 원심력, 세정, 여과, 전기, 집진장치, 이 6가지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기체상 물질은 주로 유해가스 처리 장치라고 해가지고 흡수법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벤트리 스크러버, 또 제트 스크러버, 사이클론 스크러버,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흡착법이라고 해가지고 활성탄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처리하는 그러한 기체상 물질을 처리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공기청정 장치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을 깨끗하게 처리한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 송풍기라고 있는데, 이 송풍기를 팬이라고 하는데, 이 송풍기의 역할은 뭐냐면 후드서부터 공기를 흡입시켜야 되잖아요. 그 흡입시켜주는 에너지를 여기서 부여하게 됩니다. 송풍기에서.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냐면 전기 에너지예요. 그 전기를 꽂아서 송풍기 팬을 돌려서 후드서부터 공기를 흡입하는 에너지가 이 송풍기에
부여하게 돼 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고 송풍기 다음에는 공기를 밀어내 가지고 이제 굴뚝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외부로 그러한 공기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송풍기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송풍기를 그 전기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 전기 에너지의 단위를 우리는 킬로와트라고 합니다. 킬로와트. 이 킬로와트가 높으면 전기세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킬로와트와 비례되는 국소배기 장치 내에서의 그 하나의 그 인자는 Q입니다. Q. Q는 뭐냐면 환기량입니다. 후드로부터 뽑아들이는 그 공기량. 그게 많으면 킬로와트 수가 높아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델타 P입니다. 델타 P는 뭐냐면 공기가 후드서부터 닥트 지나서 공기청정 장치 지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관을 지나고 처리 장치를 지날 때마다 압력이 생기죠. 이 압력이 또 높으면 또 전기 에너지 값이 더 높아집니다. 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할 때 송풍량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압력 손실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후드 선택할 때에 고려해야 할 4가지다. 지금 해설에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4가지를 여러분 쓰시면 돼요. 일단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Q값, 필요한 기량을 되도록이면 최소화하여야 되는데 일단은 후드 안으로 유해물질을 흡입시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필요한 기량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뒤에서 또 문제화 시켜서 나옵니다. 두 번째, 후드는 덕트보다 두꺼운 재질을 선택해야 된다. 후드를 또 이렇게 만들거든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근데 후드는 이 덕트보다 두꺼운 재질을 선택해야지 후드 형태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또 유해 물질이 섞인 공기를 흡입할 때 확실한 그 흡입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ACGIH 및 OSHA 설계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이 ACGIH 미국의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라고 앞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OSHA는 그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입니다. 이러한 그 ACGIH 및 OSH의 설계 기준, 이 국소 환기에 대한 설계 기준이 있어요. 그 설계 기준에 부합되게 설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소배기 장치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 ACGIH하고 OSHA 설계 기준을 준수해가지고 모든 국소배기 장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자의 호흡 영역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그 후드가 되어야 되고 다섯 번째, 작업자의 작업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드를 설치하는 게 작업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겠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되고 여섯 번째, 제어 거리가 멀어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제어 거리라는 것은 뭐냐면 후드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오염물질이 발생해요. 그럼 오염물질을 흡입하죠. 이때의 거리 X, 요 거리를 제어 거리라고 합니다. 이제 멀어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유해 물질이 어느 정도 날아가지 않고 완벽하게 후드 안으로 흡입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또는 무거운 증기는 후드의 바닥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유기용제가 비중이 뭐 5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기체의 비중은 무게를 비교한 거잖아요. 기체의 비중을 기준으로 삼는 건 공기예요. 공기가 1일 때 공기보다 5배 무거우면 5고요. 2배 무거우면 2 이렇게 됩니다. 비교해가지고 액체의 비중은 물이 1일 때의 비중이 2다 그러면 물보다 2배 똑같은 부피일지라도 2배 더 무겁다 이런 의미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유기용제 비중이 5라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공기보다 5배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아서 발생되겠다. 그러니까 후드를 밑에 바닥에다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언뜻.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설계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서도 뭘 배웠죠? 유효 비중을 배웠죠. 유효 비중 계산에서 모든 유기용제 작업장에서 존재하는 유기용제는 어떤 단위로 존재하죠? ppm. ppm 단위로 존재해요.
뭐 1000ppm이라고 그러면 0.1%인데 굉장히 많은 양인데, 전체 그 기체 중에 1000ppm만 유기용제고 전체를 1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99만 9천 ppm은 뭐예요? 공기거든요. 그러면 공기하고 이 유기용제하고 비중을 계산하면 그게 유효 비중인데 거의 1.0 얼마 얼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거의 공기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후드도 아무리 유기용제의 비중이 높아도 바로 옆에서 발산된다는 걸 생각해서 후드를 바닥에다 대지 말고 옆에다 대는 그러한 그 관념을 가지고 후드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또는부터 여기는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멘트이기 때문에 선택시 고려사항 4가지는 요 6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4가지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국소배기 시설이 후드와 관련된 용어, 여기 굉장히 많은데 충만실, 제어속도, 분리날개, 플랜지, 테이퍼, 베풀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후드와 관련된 용어를 갖다가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먼저 충만실. 충만실은 플래넘 챔버라고도 하는데, 여기 해설에 보면 후드 뒷부분에 위치하며 하나의 공간입니다. 후드 뒷부분에 약간의 그 공간을 둬서 후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후드의 맨 요 앞에를 갖다가 개구면 열린 공간을 말합니다. 개구면 흡입 유속을 일정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충만실이 그 흡입 유속을 일정하게 하면 거기에 압력과 공기 흐름을 균일하게 형성하는데 필요한 장치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요. 설치할 때는 가능한 길게 하는 것이 좋다. 자, 플리넘에 대한 설명은 후드 뒷부분에 위치하며 개구문의 흡입 유속을 일정하게 하여 압력과 공기 흐름을 균일하게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장치,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제어 속도는 캡처 벨로시티 또는 컨트롤, 요걸 갖다가 우리 법에서는 컨트롤 벨로시티라고도 합니다. 미국 용어로 캡처 벨로시티, 이걸 갖다가 이제 포착 속도라고도 하는 책이 있고, 그런데 제어 속도는 유해 물질을 후드 내로 완벽하게 흡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풍속입니다. 최대 풍속은 왜냐하면 Q값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 풍속으로 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서 후드가 여기 있으면 여기 오염물질이 발생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VC, 유해물질의 비산 방향과 비산거리, 후드 형식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건 이제 덧붙이는 말이고, 요 최소 풍속까지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분리날개, 스프릿 윙이라고 해가지고 후드의 요 개구면이 여기라고 했죠. 그걸 앞에서 보면 만약에 사각형 후드는 이렇게 네모났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몇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유입하는 형식으로 그 흐름의 어떤 균일성을 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 나눌 때의 그 재질이 있기 때문에 그 재질이 부식되거나 또 유해물질 또는 먼지 같은 거 거기에 또 축적되는 단점이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랜지가 나왔죠. 플랜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 후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어 속도, 그 다음에 이제 플랜지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플랜지는 뭐냐면 후드 개구면에 덧붙여서 후방 유입 기류를 차단함으로써,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거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송풍기의 에너지에서 주는 에너지에서 VC 제어 속도를 가지고 공기가 후드로 유입되죠. 유입되는 형태를 그려보면 담 모양의 형태를 띤 그 공간이 후드 안으로 공기가 흡입이 돼요. 물론 보이질 않죠. 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드의 위치에서 보면 유해 물질은 이 개구면 전면에 있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공기는 유해 물질이 없는 공기예요. 즉, 이 빗금친 부분은 후드 속으로 흡입되지 않아도 될 공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빗금친 부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늘어나죠? 필요한 기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킬로와트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송풍기를 가동하는 전기값이 올라가고, 이러한 그 비효율적인 국소배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후드 개구면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후드 개구면이 네모나타면
요런 빗금친 부분 정도로 덧붙여요. 그 하나의 판을 붙입니다. 또는 원형 후드면 요런 원형판을 덧붙여요. 요게 뭐냐면 플랜지입니다. 그래서 후드 개그면에 덧붙여 이 뒤에서 들어오는 기류를 차단함으로써 후드 전면에서 포집 범위를 여기서 이 차단하면 요만큼 더 앞으로 이게 유해 물질을 흡입하는 그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포집 범위를 확대시켜 후드 개그면 주위에 플랜지를 붙이면 플랜지가 없는 후드에 비해서 이 Q 값이 약 25% 정도 송풍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감소시키면 좋죠. 있을 뿐 아니라 후드에 기류가 흡입될 때 저항, 즉 유입 압력 손실도 적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랜지라고 하면 여기서 설명하는 약 25% 정도 송풍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요거 뒤에는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플랜지의 이 폭, 이걸 그러면 한정없이 올리면 되겠냐?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후드의 그 어떤 위치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지의 폭은 후드 단면적의 제곱근, 후드 요 단면적이 AH라고 그러면 요거 루트 시운, 루트 AH 이상이 되어야 되며 최대로 1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15cm를 넘었으면 효과가 15cm나 30cm나 효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15cm가 적당한 플랜지의 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퍼는 뭐냐면요, 후드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서 덕트로 들어가거든요. 요 경사진 요 부분을 테이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드와 덕트 연결 부위로 경사 접합부라고도 하며, 급격한 단면 변화로 인한 압력 손실을 방지하며, 예를 들어서 뭐 후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압력 손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안 되고, 약간 테이퍼를 둬가지고 스무스하게 공기가 유입되도록 덕트로 이렇게 하는 것을 테이퍼라고 하는데, 후드 개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풀은 후드 유입기류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기류, 후드가 여기면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잘 빠져들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죠. 이런 그 방해기류를 차단하는 설치를 갖다가 우리는 배풀이라고도 합니다. 약간 이제 설명의 그 해설이 좀 너저분하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적어 놓으시면 채점자가 요 비슷한 말이 들어가면 다 만점 처리를 해줍니다. 3번, 배나 수축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후드 정압 측정 시 정압 측정 지점을 후드와 접한 덕트의 직경의 몇 배에서 측정해야 압력의 과대평가를 줄일 수 있는가? 먼저 배나 수축이 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배나 수축은 공기가 후드로 유입될 때, 이 밑에 배나 수축 현상 설명 있죠? 공기가 이렇게 후드로 유입돼서 유선이 일시적으로 수축했다가 다시 발달하는 현상을 배나 수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후드에서 덕트로 이렇게 들어갈 때, 공기가 들어갈 때 이 부분에서 지금 요거 배나 수축이라고 써 있는 요거 있죠? 약간 수축이 되면서 퍼집니다. 이렇게. 요 수축이 돼 가지고 퍼지는 길이가 요게 덕트의 직경이 들어가면 약 이 길이까지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배나 수축에 의해서 압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나 수축이 발생돼서 압력 손실이 되니까 압력이 과대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압 측정할 때는 바로 이 부분에서 측정하지 말고 이 직경 뒤에 2배에서 4배 떨어진 곳, 여기서 정압 측정을 하면 압력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제대로 측정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트의 접합부 하래 방향으로 덕트의 직경이 2배에서 4배 지점에서 정압 측정구를 이용하면 된다. 그때 단일 튜브나 피토관을 사용해서 후드 정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식 후드의 방해 기류를 방지하고 후드 개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켜 송풍량을 전략하는 방법 3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앞에서 후드에 관련된 용어도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러한 그 후드 개그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설치
장치가 테이퍼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를 설치하고, 그래서 후드와 덕트 연결 부위로 포이식 후드에서는 각도를 45도 정도씩을 유지해서 테이프를 설치하면 송풍량이 전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슬롯이라는 건 뭐냐면 가늘고 긴 면을 슬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가늘고 긴 면에 요거 가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요 세로의 길이를 폭으로 해서 W로 할 때 요 L분의 W가 0.2보다 작아야지 그 모양을 슬롯이라고 합니다. 0.2보다 더 작아지면 더 가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가늘어지는, 그래서 후드 개그맨의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슬롯인데, 후드 개그맨의 길이 L과 폭의 이 W, 후드가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되는데, 그 개그맨의 길이 L과 폭의 B가 이게 중요합니다. L분의 W가 0.2 이하인, 미만인 가늘고 긴 면을 지닌 후드를 우리는 슬롯 후드라고도 하고, 그래서 슬롯을 설치하면 마찬가지로 개그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킵니다. 그 다음에 차폐막을 이용한다는 것은 앞에서 후드 주위로 흘러가는 방해 기류를 갖다가 차단하는 역할을 하면 당연히 또 균일하게 분포되고, 그 다음에 분리날개, 앞에서 후드 개그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들어가게끔 하는 분리날개 있는데, 단점이 뭐예요? 압력 손실이 생기고 분리한 그 재질에 뭐 먼지 같은 게 쌓이는 그러한 단점이 있지만, 분리날개는 후드 개그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 설치, 슬롯 사용, 차폐막 이용, 분리날개 설치, 이런 것들이 송풍량을 전략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국소배기 장치에서 후드의 성능 방법 중 널 포인트 이론이 무엇인가를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널 포인트는 우리나라 말로는 무효점 또는 제로점이라고 하고, 이러한 무효점은 발생원에서 배출된 유해 물질이 초기 운동 에너지를 상실하여 비상 속도가 제로가 되는 비산 한계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비산 한계점은 후드에서 필요한 제어 속도의 결정 시 발생원뿐만 아니라 발생원을 넘어서 유해물질의 초기 운동 에너지가 거의 감소된 지점까지 까지의 유해물질을 흡입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된다는 이론인데,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후드죠. 후드 개구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플랜지가 안 달려 있어요. 자, 여기 유해물질이 발생돼 가지고 유해물질이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이 송풍량에 의해서 후드 개구면으로 들어가는 이 제어 속도의 힘이 점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드 안으로 빨아들이게 되는데, 발생원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날아가다가 이 왼쪽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거의 그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요걸 비산 한계점이라고 해요. 요게 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발생원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이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도인 VG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비산 한계점 P가 여기 있죠. 그래서 제로가 되어 멈추게 되는데, 후드의 성능을 나타낼 경우 실제 제어 속도 결정 시 비산 한계점에서 있는 유해물질까지도 흡입할 수 있는 제어 속도 영향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이론이 널 포인트 이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해설은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림까지 넣고 막 그랬는데,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 정도만 설명해도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국소배기 장치 후드 설계 시 플랜지의 부착 효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플랜지는 개구면 위에 하나의 판을 대가지고 풍량을 전략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후드 후방 유입기류를 차단한다. 이 뒤에서 오는 유입기류를 차단하고, 두 번째, 후드 전면에서 유해물질의 제어거리 범위, 여기를 차단하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 거리가 길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제어거리 범위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플랜지가 없는 후드에 비해 송풍량을 약 25% 정도 감소시켜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부착 효과도 있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7번, 후드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네 가지는 호이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스식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리시버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 쓰고
작업 방법 하나씩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수식에는 드래프트 챔버형 후드가 있고 그 작업에는 연마, 그러니까 숫돌로 갈아내는, 숫돌이 막 돌아가면서 갈아내는 연마 또는 동위원소 취급 작업, 이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고, 또 하나는 외부식 슬로트형 후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슬로트형은 도금 작업 또는 그 블래스팅이 뭐냐면 모래 털기, 주물에 묻어있는 주물살을 제거하는 작업인데, 모래 털기 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시버식, 우리가 이제 배구할 때 스파이크 하면 리시버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주 열원이 열원에서 발생되는 아주 열이 많이 포함된 가스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그럼 여기다가 뚜껑처럼 후드를 씌워가지고 여기로 다 빨아들이게 하는, 요 위에 열원의 위에 써 있는 걸 그 캐노피라 그래요. 캐노피형 후드라고 해가지고 리시버스 캐노피형 후드에 여기 로라고 했는데 이건 용광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 작업, 용융 작업, 이러한 작업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후드 정압이 감소하게 된 원인을 후드에서만 찾아 세 가지를 적으시오. 후드 정압이 감소하게 되는 원인, 즉 이러한 원인은 후드 가까이에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에 후드 정압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후드 형식이 작업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기 방향, 방해 기류로 인해서 후드 개그맨의 기류 제어가 불량할 경우, 자, 안 좋은 경우죠.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외부식 후드 중 오염원이 외부에 있고 송풍기의 흡입력을 이용하여 유해물질의 발생원에서 후드내로 흡입하는 형식 세 가지를 쓰고 각각의 적용 작업을 한 가지 쓰죠. 외부식 후드는 유해물질 발생원과 떨어져 있는 후드를 다 외부식 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 형식이 슬롯형 후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슬롯은 가늘고 긴 요 L과 W의 B가 0.2 이하의 미만의 그러한 그 후드를 얘기하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쓰느냐면 도금 작업에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루버형이 있어요. 루버형은 뭐냐면, 여러분 백엽상 혹시 옛날 백엽상 아세요? 백엽상 보면 이렇게 칸칸으로 구분이 돼 가지고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개그면을 어떠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서 흡입하는 후드인데 그걸 루버형 후드라고 하고,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면 블래스팅 작업, 주물 공장에서 블래스팅 작업에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글리드는 뭐냐면 GRID라고 해가지고 이런 격자 모양을 그리드라고 합니다. 요 그리드형 후드는 페인팅 작업에서 많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실시된 작업 공정의 제어 속도 범위가 증가되는 순서예요. 나열하면 제어 속도, 또 법에서는 우리 이걸 제어 풍속이라고도 합니다. 범위를 적으시오. 단 ACGIH 권고치로 작성해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ACGIH 권고치로 작성해야 돼요. 이제 증가라는 것은 적은 것부터 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적은 거는 1번입니다. 탱크 자체 내에서 가만히 둬도 휘발되는 이러한 증발이나 탈지 시설에서는 이러한 탱크에서 날아가는 유해물질을 잡아내는 후드의 VC는 적어도 됩니다. 0.4에서 0.5. 그 다음에 보기에서 보면 용접 및 도금 작업입니다. 그 0.5에서 1.0. 그 다음이 컨베이어 적재 분쇄기. 이 분쇄기는 가루를 내는 거죠. 그 컨베이어는 어떤 그 벨트를 통해서 뭐 석탄 같은 것을 이동하는 이러한 공정인데, 그때는 1.0에서 2.5. 이 옆에 이제 만약에 후드를 설치하면 그만큼 VC를 해라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연마 작업, 플라스틱 작업. 이거 굉장히 그 연마 작업은 숫돌이 빨리 돌아가고요. 플라스틱 작업은 갈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어 속도가 커야지 후드 속으로 그런 오염물질을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에서 5.0. 그런데 이거 해설에서 보시면 앞에 숫자가 있고 뒤에 숫자가 있잖아요. 앞에 숫자가 적고 뒤에 숫자가 크죠. 어떨 때는 앞에 걸 사용하고 어떨 땐 뒤에 걸 사용하느냐, 이런 그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따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지금 10번 문제에서는 1, 4, 3, 2 순서대로, 이 순서만 맞으면 2점 주고 또 수치까지 맞으면 또 2점 줘서 4점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후드 모양에 따른 압력
손실계수 F의 값이 큰 것부터 지금 이것도 5가지의 형태로 나타내 있습니다. 후드가. 그러면 압력 손실계수가 가장 큰 것부터 적은 거 순서대로 했는데 제일 큰 압력 손실 계수는 슬롯 형태가 제일 압력 손실 계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가늘고 긴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압력 손실 계수가 크죠. 그 1.73. 그 다음에 이제 1번의 원형 덕트 형태가 0.93. 그 다음에 플랜지가 부착된 직사각형 0.70. 플랜지가 붙은 원형이 0.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 모양 형태가 0.04. 이런 식으로 압력 손실 계수의 값이 차이가 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후드로 흡입되는 제어 풍속 또는 제어 속도는 유해물질 발생 조건에 따라 하한값과 상한값으로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0.5에서 1.0 메타/세크 이렇게 앞에서도 여기 있었죠. 요게 하한값, 높은 숫자가 상한값. 이 범위 중에서 적정 제어 풍속을 결정할 경우 어떤 경우에서는 하한값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상한값을 쓰느냐, 그걸 갖다가 각각 4가지씩 이렇게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한값, 범위가 낮은 쪽을 고려할 경우는 대형 우드에서 송풍량이 큰 경우고, 또 유해물질 생성량이 적거나 간헐적인 경우, 약간 그 시간을 두고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올 경우. 세 번째, 유해물질 독성이나 유해성이 낮은 경우. 네 번째, 작업장 내 난기류가 없거나 유해물질을 제어하기 좋은 경우에는 적은 값을 써도 후드 안으로 유해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상한값, 높은 걸 갖다가 쓸 경우에는 위에 하한값의 반대가 되면 되겠습니다. 방해기류가 클 경우, 소형 우드로 송풍량이 적을 경우, 유해물질 발생 농도 및 양이 클 경우, 유해물질 독성이나 유해성이 높은 경우. 그러니까 한쪽만 알면 다 반대로 쓰면 되겠죠. 13번부터 이제 계산형 문제가 나옵니다. 유입 손실 계수하고 유입 계수가 완전히 틀린 값입니다. 유입 손실 계수는 F 값이고요. 유입 계수는 C2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입 계수는 이론적으로 보면 이론적인 유량분의 실질 유량 또는 이상적인 흡입 유량분의 실제 흡입 유량으로 나타내는데, 후드의 유입 효율을 나타내는 게 유입 계수고,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압력 손실이 적은 후드. 그러니까 압력 손실이 적다는 건 보세요. 이게 적다는 거니까 그만큼 전기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공식이 있습니다. C2는 루트 C1 플러스 F분의 1. 이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 잘 알아두시고, 이걸 또 응용해서 이렇게 됩니다. C의 제곱은 1 플러스 F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1 플러스 F는 C2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F는 C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공식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이 공식도 많이 활용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F값, 유입손실계수 1.4를 대입하면 C2의 값은 0.65가 된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후드에서의 유입손실계수와 유입계수를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용접 작업장의 공간에 외부식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필요 송풍량이 10세제곱미터/미니트이고 덕트의 직경이 20mm. 후드의 유입손실 계수 F가 0.4일 때 후드의 유입손실. 후드의 유입손실을 구하는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스 밀도가 1.2. 보통 우리가 후드의 압력 손실은 그 유입손실 계수에다가 속도압을 곱하면 됩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식이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속도압을 구하려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이걸 델타 P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F 값은 주어져 있는데 VP 값을 몰라요, 우리가. VP 값을 모르면 이런 간이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속도압 공식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덕트에서의 흘러가는 속도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A분의 Q니까 덕트의 직경이 200mm, 즉 0.2m니까 대입해고 미니트를 세크로 고치기 위해서 60 곱해줬고
요거 12니까 덕트 내에서의 유속은 5.31m/s. 그러면 이 공식에 V값 대입하면 1.72 mH2. 그런데 유입 손실 계수가 0.4라고 했으니까 1.72 곱하기 0.4 0.69 mH2. 여러분 다 눈치채셨겠지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런 덕트 내에서의 존재하는 압력의 단위는 무조건 mH2가 됩니다. 또 mH2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랑 거의 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5번 문제도 이제 앞에 문제와 흡사한데 후드의 유입계수 이건 C2죠. 0.76 속도압이 VP죠. 18.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나올 때 주어지는 숫자 용어의 기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에 그 기호가 그대로 사용되니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후두의 압력 손실, 후두의 압력 손실은 앞에서도 델타 P는 F 곱하기 VP죠. 근데 F가 여기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유입 손실 계수니까. 유입 계수는 나와 있지만 손실 계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F값 구하는 공식에서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구하니까 0.73 나왔습니다. 그럼 0.73에다가 18을 곱하면 13.14mH2가 후두의 압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후두의 유입 계수가 0.65인 후두가 있다. 후두에 연결된 덕트는 원통형이고 지름은 11cm이다. 필요한 기량이 22.7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일 때 후두의 정압을 우리는 정압을 우리 SP라고 하고 후두니까 SPH라고 하는데 단서정화로 공기의 밀도가 1.2라고 했습니다. 이 공식 엄청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후두의 정압은 후드로 들어오는 속도압에서 1 플러스 F를 곱한 값이다. 그래서 여기서 유입계수가 주어졌으니까 F값 먼저 구하면 F값 1.36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VP 값을 구하면 F값을 알았으니까 SPH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VP는 2지분의 감마 V 제곱 또는 앞에서 얘기한 4.043V의 제곱. 여기서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서 V를 먼저 구합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덕트의 지름이 11cm니까 미터로 고치면 0.11. 그 다음에 필요한 기량이 22.7. 그 다음에 미니트를 초로 고치고 계산하니까 덕트에서의 흐르는 유속은 39.83m/s. 그러니까 위에 공식에다 대입을 하니까 97.13. 여기다 대입해도 97.13이 나옵니다. 그러면 97.13에서 1 플러스 1.367 하니까 229.9 mH2가 나와 있습니다. 후드의 정압은 이런 문제 숫자를 바꾸고 수식계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풀이 형태 꼭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송풍량이 60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인 공간에 설치된 외부식 후드를 개구 면적과 설치 위치 변경 없이 플랜지 부착 외부식 후드로 개조하였다. 플랜지를 부착했다 그러네요. 이때 외부식 후드와 동일한 제어 속도를 얻는 데 필요한 송풍량은 자, 후드 개그면 주위에 플랜지를 붙이면 얼마? 송풍량이 25% 절약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럴 경우에 지금 송풍량이 60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라 그랬잖아요. 근데 면적과 설치 위치 변경 없이 외부 플랜지만 부착했대요. 그럴 때에 송풍량은 얼마냐 그러면 25%가 전략이 되니까 60 곱하기 1-0.25 이 값이 이제 0.75로 해가지고 45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 문제는 좀 여러분 헷갈리게 많이 냈지만 계산 시간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18번 자유공간에 떠있는 직경 30cm인 원형 개구 후드의 개구면으로부터 30cm 떨어진 입자를 흡입하려고 한다. 제어 풍속을 0.6m/s로 할 때 후드의 정압은 얼마이냐? 유입 손실 계수를 또 주어졌네요. 그러면 이때의 제어 풍속을 가지고 또 필요한 기량을 구하는 공간에 떠 있는 원형 개구 후드니까 외부식 후드의 기본식이 60 곱하기 VC의 10의 X의 제곱 플러스 AH 이게 아주 기본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드의 정압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후드의 정압 공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F1 플러스 F에다가 VP가 SPH잖아요. 그죠? 그리고 VP를 먼저 구해야 돼요. VP를 구하려다 보니까 이제
V를 먼저 구해야 돼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V를 구하니까 8.29m/s. 그리고 VP를 구니까 4.2mH2O. 그러니까 SPH가 0.93 F값 주어지고 8.1 해가지고 후두의 정합을 구했는데, 대부분 후두의 정합은 송풍기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8.1mH2O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되느냐 안 붙여야 되느냐,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송풍기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였는데 음압으로 돼 있는데, 보통 안 붙여도 당연히 뭐 후드는 송풍기 앞쪽에 음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안 붙여도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공식에서 60을 왜 곱했냐면 미터 세제곱 퍼 미니트로 고치기 위해서, 원래 세크로 구하는데 여기 60배를 더해 줌으로써 미니트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 성풍량 구하는, 필요한 기량 구하는 요 시계에서 먼저 환기량을 구하고 0.58을 구하고 여기다 대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십시다. 여기서는 60을 뺐어요. 왜냐하면 메터 퍼 세크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냥 VC 0.6 에서 10에 그 30cm 떨어졌으니까 0.3의 제곱,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후드 개구면의 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드 직경이 30이니까 0.3 제곱 곱하기 3.14 나누기 4 이렇게 됐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고 이러한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후두의 개구면의 가로 세로가 0.5, 1.0인 포이식 부스형 후드를 설치하여 유해가스를 처리하고자 한다. 포이식 부스형이라는 건 뭐냐면, 부스형은 포이형의 한 면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단 후드 압력 손실 계수가 0.9, 이 압력 손실 계수 F죠. 그 다음에 제어 속도 VC가 0.3, 반성 속도는 우리가 VT라고 합니다. 트랜스포트 벨로시티라고 해가지고 반성 속도는 10일 때에 먼저 소요 송풍량을 구하래요. 포이식 부스형 후드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어 속도에다가 후드의 개구면 면적을 곱하면 돼요. 60은 초를 미니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한 거고요. 그러면 60 곱하기 0.3, 왜냐면 제어 속도 0.3이죠. 그리고 가로가 0.5, 세로가 1.0 해서 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풍 간의 속도합은 어떻게 되냐면 VP죠. 그러니까 2G 곱하기 2G분의 VT 제곱이니까 2 곱하기 9.8, 1.2 곱하기 반성속도보다 10이니까 6.12mH2O. 3번, 후드의 압력 손실을 구하라 했으니까 델타 P는 F 곱하기 VP니까 앞에서 VP 구했죠. 6.12에다가 F 값이 0.9니까 5.51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트의 직경은 요 기본식입니다. Q는 이퀄 AV에서 A는 어떻게 되겠어요? V분의 Q죠. 근데 여기 미니트니까 세크를 고치기 위해서 60을 나눠줬고요. 세크 지워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VP 반성도가 10이니까 0.15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에서 D는 루트 4분의 파이가 0.78이에요. 0.785분의 A에서 0.14m가 나왔는데 센티미터로 고치면 14cm. 덕트의 직경이 14cm. 이 문제는 그러니까 포이식 부스형 후드의 전체적인 어떤 소요 송풍량, 속도압, 압력 손실, 덕트의 직경까지 물어보는 종합적인 문제로 하나씩 잘 풀이해 가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전자부품을 납땜하는 공정에서 외부식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후드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400mm 곱하기 400mm, 제어거리 X는 30cm, 제어 속도는 0.5m/s, 그리고 반성 속도는 1200m/min로 하고자 할 경우에 원형 덕트의 직경이 얼마인가? 21도씨 일기압, 플랜지는 부착하지 않았다. 플랜지가 부착되지 않았으니까 외부식 후드의 필요 성풍량 구하는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시켰어요. 그러니까 31.8 세제곱미터/미니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원형 덕트의 직경은 Q는 A 곱하기 VT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VT니까 D는 이거 다 앞뒤로 환산해 가지고 루트 4Q 나누기 파이 VDT가 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1.8
나누기 3.14 곱하기 20의 루트를 씌우니까 원형독도의 직경은 1.42m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잘 따져보면서 공식 알아두시면 이 문제가 잘 풀리게 되고, 거의 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도 손쉽게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국소한기 또는 국소배기의 계산형 문제의 특징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문제 나올 때마다 그 공식들이 나오는데 공식들을 하나씩 메모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또 풀이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실기예상 문제 9회 주요 항목으로 국소한계 첫 번째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